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마르의 삶이라는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뭐 오마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몇 번 언급을 했잖아. 뭐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한없이 얕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뭐 돈가스나 제육볶음 이야기할 때는 뭐 나쁘지 않아. 근데 간간히 이상한 걸 한 번씩 섞어서 문제지. 근데 그 이상한 걸 섞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남자빠미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남자빠미니스트를 그 옛날로 따지자면 그런 민족 반역자에 종종 비유하곤 하는데 이 사람의 그런 과거 어록이나 이런 걸 하나하나 긁어오면 되게 재밌거든. 근데 뭐 지금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하는 연애 이야기가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DC에 올라왔더라고. 오마르가 이야기하는 연애 이야기가. 나도 궁금하잖아. 이 사람이 과연 연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이게 좀 재밌어가지고 결국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게 발음이 안 돼. 잠이 와서 그런가? 하려고 합니다. 프라샤! 아, 맞네. 자물 시간 맞다. 지금 시간 보니까 새벽 3시가 넘었다. 우선은 오마르가 한 번씩 라이브를 하거든. 요새 라방을 하고 있길래 나도 옛날에 한번 들어가갖고 한번 얘기나 좀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연인에 대한 그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제 연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게 그 연락에 대해서 한국은 좀 되게 깐깐하잖아. 연락이나 이런 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연인이 뭐 다른 데 가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락이 오면 신경이 쓰이겠지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연락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밤이 늦었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CCTV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 있고 택시 타면 택시 위치 추적 다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적인 문제가 걱정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한국의 그런 고질적인 연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이 사람이 걱정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러고 싶은 거다. 이유야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내 연인이 다른 자리에 가 있어도 자기가 유의미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마르가 했던 얘기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통제할 이유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술을 꼭 그렇게 많이 마셔야 돼라고 뭐 이런 거라던가 그만큼 놀았으면 많이 놀았잖아. 결국엔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통제에 해당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오마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밑에 어떤 여자가 어마르님은 여친이 2, 3시까지 놀아도 신경 안 쓰는 타입이신가요? 약간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마르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한국식 연애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통제적인 행위가 합법이 된다. 사랑이란 게 말을 걸면 통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굳이 연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많잖아. 사랑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올가매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뭐 결국에는 여자친구가 일주일에 3번 술을 먹고 새벽 늦게 들어와서 고민이다라는 사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대. 뭐 길에서 자거나 핸드폰이 꺼져서 출근을 못했냐 아니면 혹시 음주운전을 했냐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씩 술을 먹는 그 여자친구의 행동은 딱히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냥 남자친구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좀 극단적인 항상 이게 얘기하다 보면 논리를 확대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을 때까지 연인을 계속 갈아치워요? 헤어지세요. 뭐 정답이 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때론 우리가 만나면서 이 사람 이것만 아니면 완벽한데 그것 빼곤 다 괜찮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을 찾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 빼곤 문제가 없잖아. 결론적으로 그런 큰 부분이 아니면 그냥 수용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수용을 해야 한다. 물론 때론 그 문제들이 수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만남을 재고해 볼 수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남의 인생에 고치라는 소리를 쉽게 하지 말라고 본인은 얼마나 완벽한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옛날에 안녕하세요 미시의 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라고 얘기했던 최정이라는 아저씨가 했던 얘기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그 사람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우리의 삶이 있고 그 안에 연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로 밥 먹듯이 했거든. 근데 한국은 연애가 삶이 돼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방금 전 말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통제가 합법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 전에 내 어반룸에서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난 그런 걸 많이 강조했잖아.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 할 때 그게 여러분의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런 것들을 그런 뭔가 타인의 취향이라고 하지. 그런 걸로 지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취향대로 고쳐줬을 때 그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오마르가 이 이야기, 그럼 나도 뭐 오마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뭐 태클을 걸 만한 건 없다라고 느꼈거든. 근데 뭐 DC의 반응은 좀 달랐어. DC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오마르를. 그래서 좋아요가 182, 싫어요가 429개였는데 DC의 반응은 약간 그런 거였어. 반반이라고 해야 되나? 코사리 주지 말라고 코사리 주는 코사리꾼이다. 크크. 이 사람 극혐하게 하지만 본문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애는 결혼하면 뻐꾸기 당첨 확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반대로 통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어. 결혼 생각이 없으면 맞는 말이지만 있으면 때려 패서라도 통제를 하면 통제해야 된다. 스스로 통제 못해서 40대 50대끼리 떡치고 불륜 저지르는데 결국에는 자기 연인 스스로 통제 못하면 그거는 책임 회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뭐 결국엔 몽둥이를 좀 패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간섭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 DC에서는 의외로 반반 정도? 그러니까 반반이라기보다는 오마르 자체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오마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고깝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게 봤을 때 뭐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다고. 그래서 뭐 오마르가 한 번씩 이상한 걸 섞긴 섞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좀 이게 동감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한국의 연애가 유독 하드코어한 게 방금 좀 말한 것처럼 통제가 합법화가 돼 있거든.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연애라는 게 언제부터 변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게 20대 초반 때, 제가 20대 초반 때 연애를 했을 때랑 그 이후에 했을 때 좀 많이 변했다고 느끼거든. 그래서 그 대격변의 포르노 시대가 모든 것들을 많이 변한 게 아니었나. 하다못해 진짜 문자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내도 됐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뭐 이게 서구권에서 연애 같은 걸 볼 때 그런 얘기 내가 어떤 여자 유튜버가 한 얘기를 들었거든. 어떤 일본 여자 유튜버가 한 게 일본 여자 같은 경우는 정신 오락가락한 걸 맨헤라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일본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 여자의 80%는 맨헤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면 방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연락 같은 문제 있지. 일이 바쁘고 그러면 연락을 못할 수도 있다고 난 봐, 사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일단 무음으로 해놓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다 무음으로 해놓고 그리고 중간에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이게 딸깍딱 올 때 좀 짜증날 때도 많단 말이야. 물론 내 유튜브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쩔렁쩔렁 날아온 거 그거는 이제 투자 상담이 날아온 거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건 일이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하드코어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강조하는 내가 본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연애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일본 자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는 편이란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바쁜 일 있으면 기다려주고 연락에 대해서도 뭐 좀 늦어도 고맙고 닥달하지 않고 반대로 일본 여자도 되게 느려. 근데 서로 그런 걸 안 건드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연애가 너무나도 하드코어하게 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 여자들에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게 없어. 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처럼 좋은 여자가 되기 좋은 시대가 쉬운 시대가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어바님 어떻게 좋은 여자가 돼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남자친구한테 그냥 냅두면 돼. 그냥 냅두면 지 알아서 합니다. 남자들은 지 알아서 하는데 이제 그걸 못해. 걔 끊임없이 닥달하고 뭔가를 요구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에 질려가지고 남자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마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근데
결국엔 이 메시지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남밤이라고 불리는 오마르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뭐냐면 단순히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정말로 싫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새벽 3시까지 술 처먹고 뭐 들어가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재고를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안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재고를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야 빨리 들어가 지금 몇 시야 죽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 존내 많거든 그게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것들이 기본 이런 통제가 기본이 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어디 나가려면 허락부터 받아야 돼 와이프한테. 다 그래요 진짜. 그게 그렇게 될 문제인가? 심지어는 애가 어느 정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로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드코어한 그 문화.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 자녀들을 만날 때 똑같이 말하는 부분이 다 이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널널하게 봐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널널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막말로 서구권 같은 경우도 얘기하자면 엄청 긴데 그런 거 딱히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바람 필 놈들은 바람 피게 돼 있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 그러다가 뭐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깨지면 되는 거고 약간 좀 이렇게 초연하게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연인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매너는 필요하지. 연인 간에 어느 정도 매너는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여성 쪽으로 이제 기울어 있다. 히스테리컬하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자, 일로 와, 이 새끼야. 차차. 야옹. 차.